네, 이 자리에 기상청을 담당하는 정진욱 기자 나와 있는데요. 지금까지의 태풍 상황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정 기자. 네. 태풍 바비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잖아요. 지금 태풍의 위치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네,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8호 태풍 바비는 이 서귀포를 지나 현재 목포 서쪽까지 올라와 있습니다. 네. 이 여전히 중심 기압 950헥토파스칼을 유지하면서 매우 강한 강도의 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 태풍의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강한 태풍인데요. 이 서해의 낮은 수온 영역을 지나면서 조금씩 약해지고 있긴 하지만 이 강한 강도를 유지한 채 빠르게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가 이번 태풍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그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금 광주 지역에 위치한 태풍은 일단 오늘 밤 12시를 전후해 전북 지역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겠습니다. 지금 이후에는 충청권과 가장 가까워지게 되는데요. 네. 이 새벽 1시에 대전, 3시에는 충북 진천까지 올라가겠습니다. 네, 지금 지도를 계속 띄워주시면요. 방향이 일단은 북쪽으로 일직선이라기보다는 약간 북북동진을 하고 있는 것 같죠? 네, 약간 사선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예. 지금 이 태풍의 그 특징이 지나갔다고 해서 이게 반경도 크고 또 그리고 이 태풍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오른쪽의 위력이 강하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새벽에 아침이든 북쪽 그 북한 지역에 상륙을 한다 하더라도 내일 아침 출근길까지 이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이 태풍의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경이 크기 때문에 네. 이 반드시 이제 가장 가까운 지역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네. 태풍 영향을 받을 수 있다. 네.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내일 보면은 이 그 서울의 경우에는 이 출근 시간, 그러니까는 하필 이 유동 인구도 가장 많은 출근 시간대에 이 태풍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 경우에 이제 간판 등 구조물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는 더 인명피해가 클 수 있고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바람이 워낙 세다 보니까는 이 대중교통 수단이 전복되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이제 내일만큼은 러시아워인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는 피해서 출근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그 황해도 부근 연안에 상륙한 뒤에도 이 태풍이 이제 한동안 위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가능한 내일 낮까지는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지금도 8시부터 10시 사이 지금 전문가들이 출근을 피해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지만은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들만 봐도 비 피해 얘기보다는 바람 피해 얘기가 많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번 태풍은 이 비태풍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바람 태풍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이 그 태풍이 그 서해상으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그 오른쪽, 즉 이제 위험 반원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. 네. 때문에 그 서쪽에서 보는 즉 편서풍과 반시계 방향으로는 이 태풍의 방향이 일치하면서 바람이 한층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. 아시겠지만 그 태풍이 동해상으로 오는 경우 과거 일본이 이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게 그랬습니다. 그렇죠. 그 지금까지 관측된 바람을 보면 전남 신안에서 시속 156km, 제주에서는 시속 130km가 넘는 바람이 관측됐습니다. 이 때문에 코로나19 선별 진료소, 그리고 건설 현장, 풍력 발전기 이런 곳에 이제 그 다양한 어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는데 네.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는 이제 강풍에 날아가서 그걸 맞아서 생기는 그런 2차 피해 이런 것들을 이제 기상청은 더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일단 기상청이 내일 낮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 거라는 예보가 있네요. 꽤 네. 높아요. 수치를 보면요. 기상청 수치가 나와 있네요. 도서 지역에는 최대 216km 바람이 불 수 있다. 네네. 이게 지금 내일 낮 상황인 건가요? 일단 지금은 그 태풍의 진로가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제 네. 내일 이 시간까지도 이제 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. 꼭 낮에 이 정도의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이제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어쨌든 그 내일 이제 낮까지 이제 이 유동적인 진로와 위력에 따라서 이 정도 바람이 불 수 있으니까는 대비는 일단 단단히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아주 강력한 시속, 최대 풍속 이 시속 200km다. 이런 얘기를 이제 어제부터 이제 이 태풍의 어떤 위기감을 주는 네네. 상징적 표현이 돼버렸잖아요. 네네. 아직 그것을 체감할 수 있는 영상이나 저기는 못 봤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의 위력이라고 봐야 합니까?
네, 사실은 이 정도 바람을 이제 거의 겪어보신 분이 없기 때문에 네. 이제 쉽게 상상하시기가 이제 힘드실 텐데 그렇죠. 먼저 그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이 정도 바람이 이제 정말 200km가 넘는 바람이 분다. 이렇게 되면 그 1959년 이제 기상 관측 이후 가장 강한 바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 셈이 됩니다. 지금까지 이제 1위는 그 2003년 태풍 매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네. 이제 그 당시 그 최대 순간 풍속이 그 이제 초속 60m, 그러니까는 이제 시속 그 216km였는데 네. 일단 이때와 이제 그 비슷한 수준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좀 더 최근 태풍으로 살펴보면 작년입니다. 그 태풍 링링. 이번 태풍과 상당히 이제 경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. 경로가요? 예. 네. 이제 그때 상황을 아직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 그 당시 흑산도에서 이제 시속 200km가 넘는 바람이 물론 순간적이긴 하지만은 그런 바람이 이제 분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위력이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냐면 보통 그 시속 이제 90km가 넘는다 이러면은 지붕이 날아갈 수 있다고 이제 보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시속 150km가 넘으면은 이때는 이제 사람이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번 그 시속 200km 물론 이런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 때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까 언급을 했지만은 출근길도 조심해야 하고 또 이때 대중교통이 전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아까 언급을 했는데 네네. 바람의 위력 뭐 이 정도면은 뭐 실감이 납니다. 자, 이 태풍이 아까 리포트에서 언급이 됐지만은 이 정도의 강력한 태풍이 탄생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겠죠. 네네 그렇습니다. 올해 들어 이제 그 이상 기온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렇죠. 그리고 아주 기록적인 장마를 또 경험했지 않습니까? 네. 어쨌든 이제 그 태풍의 특성은 뭐냐면은 이제 그 이 바다의 수온을 에너지원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때문에 이제 일단 고온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어쨌든 이 그 문제는 태풍 바비가 움직여온 경로의 해수면이 30도에 육박했습니다. 그 이 정도 이제 온도는 그 태풍이 이제 크게 발달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30도 바닷물이 30도 면적은 거의 온탕이에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주변 또 기압 배치를 보면 이제 이 태풍이 이동할 때 그 방해하는 요소가 또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이 그 한반도 동쪽과 그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건조한 공기가 이제 그 태풍으로부터 이제 비교적 떨어져 있어서 이게 이제 태풍의 흐름을 이제 방해를 전혀 안 했던 겁니다. 예, 그러니까는 이제 아주 뭐 편하게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런 이유들이 이번 태풍을 이렇게 강하게 키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우리가 네네. 오늘 밤을 넘기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몫이란 말이죠.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 밤 뭘 대비해야 될까요? 네, 우선 그 내일 오전까지는 이제 가능한 물론 뭐 출근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. 그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특히 이제 가정에서는 그 실내에 계실 때 창문 파손에 특히 이제 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. 네. 이 창문, 출입문, 이 문틀 이런 연결 부위를 좀 단단하게 고정을 해 놓으시는 게 네. 파손에 이제 대비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흔히 그 좀 잘못된 속설 중에 하나인데 이 창문에 테이프를 이제 X자로 고정하는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. 안 깨지게 하라고 X자 하잖아요. 네네. 네. 그런데 하지만은 이제 이 정도 강한 바람이 불면은 그 어떤 그 테이프를 붙인다고 어떤 그런 그 바람의 위력을 흡수하는 것과는 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없다. 때문에 그 오히려 이제 그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것. 그러니까는 이제 그 틈새 같은 거를 막아 놓는 게 이제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시설은 전원을 차단하는 게 좋겠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이제 안으로 옮기고 특히 그 건설 현장에는 각종 위험한 구조물이 많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때문에 그런 이제 구조물들이 이제 강풍에 휩쓸려 날아가지 않게 단단히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정진욱 기자였고요.